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은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당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혼란과 질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바로 가서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인생의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도덕이란 것은 금지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지켜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지혜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때로는 정신없고 조금은 성장해야 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아이들에게 저지르면 나중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아이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금지해라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부모로서 당신의 역할은, 아이들이 방에 들어올 때 진정으로 미소가 나는 천진난만한 4살짜리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 사회를 조금 더 진실되고 환영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임무는 아이들을 바람직한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면 안 될 것들이 많죠. 또한 여기에는 윤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예언적 전통을 기반한 문화에선 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면에선 법보다 정신이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곳이죠. 하지만 이 둘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변화가 있습니다. 구약은 금지에 대해 말하고 신약은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면 해야 할 좋은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성취해야 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죠. 당신은 저는 그 긍정적인 것들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해요. 당연하죠. 제가 저번에 이것에 대해 말했던 것이 인터넷에서 짤로 바이럴하게 퍼져서 재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방을 청소해라 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더 어렵죠.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저는 이것을 솔제니친으로부터 배웠어요. 그가 굴라가에서 정신을 가다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굴라가에 갔는지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거기 가기까지 스스로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말이죠.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겸손의 일부분인데, 당신은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당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고치세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보통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당신의 방 청소처럼요, 정리하세요. 사실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혼란과 질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란된 삶을 살지 않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조금 더 정돈되고 깔끔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는 조금만 더 정돈되고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리하고 질서를 만드는 것은 정말 유용한 명상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질서를 만드는 게 정말 신성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돈을 몸소 부딪혀 바꾸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방의 구석구석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집을 꾸미려고 개조를 많이 했는데요. 집을 개조하면서 제가 배운 큰 교훈은 당신이 그 방을 소유한다고 해도 구석구석 살펴보고 말끔하게 청소하고 꾸미고 당신만의 고유한 방으로 만들었다 해도 방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당신이 방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을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방과 동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저는 이걸 당신이 침대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요. 좋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5개 정도 있지. 좋아. 내일의 나는 적어도 오늘의 나보다 더 성장한 나일 거야. 이건 보기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은 당신이 굳이 하고 싶은 일들은 아닐 거예요. 사실 당신이 하기 싫은 일들이겠죠. 본질적으로 손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뱀과도 같아요. 근데 만약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신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만약 스스로 뭘 해야 하는지 명령하는 것 대신에 물어본다면 오늘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정답은 보통 일상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럼 당장 바로 가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혼돈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질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일의 강도를 조금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성장 속도는 복리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정말 효과적이고 엄청난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평소와 같이 고정된 일들을 하기보다 조금씩 당신이 향후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한 빛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미래의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긍정적인 것들 말이죠.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입니다.